네, 이번 강의는 대화를 시작하기에 좋은 좀 자그마한 주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소통에서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 또는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는 먼저 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본론으로 또 큰 주제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잡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처음부터 그냥 거창한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상대가 경계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좀 거부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상 아주 자질구레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공통의 관심사이지만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것들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본론으로 가는 게 이제 좋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날씨 얘기 이런 걸로 이제 가볍게 시작해서 뭐 집안 돌아가는 얘기 뭐 잡담을 좀 이제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잡담이니까 그 잡담이지 이게 아니고, 그걸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를 나누기 위한 전 단계, 준비 단계로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잔소리인데요. 잔소리는 잔소리죠. 하지 말아야 할 소리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고를 해주기 싶은 그런 이제 자꾸 욕구가 생기죠. 그걸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되게 이제 꼰대라는 말로 비하를 해버리는데, 꼰대라고 그래서 다 나쁜 소리만 하는 건 아니죠. 잔소리도 이제 들어야 할 만한 것이 있죠. 맞습니다. 그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결혼 안 한 사람한테는 결혼 빨리 해라. 근데 이제 젊은 사람 특히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이 잘 안 되는데, 하고 싶어서 잘 안 되는데 거기다 결혼 해라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언짢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계속 해대면,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잔소리는 하더라도 한두 번에 그치고 말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잔소리 중에도 특히 쓸데없는 넋두리 같은 게 있어요. 넋두리는 절대 하면 안 되죠. 그건 아예 원천적으로 상대에 도움이 되는 얘기도 아니고, 그 넋두리를 요새 세상에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잔소리는 아예 않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이 수다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수다 하면은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는 쓸데없는 말을 한다, 또는 쓸데없는 말이 많은 걸 이게 수다라고 그러는데, 수다라는 것이 정보적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수다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하고 더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감정도 해소하고 인정도 받고 그렇잖아요. 상대 이름을 불러줘가면서 야 뭐 아무개야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수다가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얘기하다 보면 야 어디 가면 가성비 좋은 음식점이 있다, 어디 가면 아파트 가격이 싼데 살기 좋은 데가 있다, 뭐 이런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혹시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투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실질적인 정보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수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다를 많이 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다를 떨 때는 그 거창한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일어난 소소한 주변적인 얘기들, 그리고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교환하라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재테크하니까 직원들 간 서로 소통이 없는 거야. 만나질 않고, 만나지 않으니까 서로 의견 교환도 없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회사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 되게 휴게실을 크게 잘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찬물도 마시게 하고 커피도 마시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사원들끼리 만나서 수다를 떨게, 얘기하게. 그것을 워터쿨러 채트라고 그러고 그런 수다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워터쿨러 이펙트라는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수다를 좀 해야 좀 서로 또 친하게도 지내고. 그러니까 그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수다를 안 떨으면 친해지질 않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통하면서 범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전언, 남에게서 무슨 얘기를 듣는 거. 특히 이제 양측에 대립하는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 얘기만 듣기 쉬워요. 또는 한쪽 얘기를 듣고 이쪽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듣기 전에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먼저 들은 쪽의 얘기를 듣고 선입견을 가져버리는 거야. 그걸 이제 irrational primary effect라고 해서 비합리적인 초기 효과. 먼저 듣는 것의 효과가 이제 크게 남아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느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상대의 얘기를 마저 듣고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근데 흔히 먼저 듣고 여기에 이제 어떤 선입견이 작용해가지고 두 번째 얘기는 안 듣거나 들어도 흘려듣거나 무시해버리는 거죠. 들어도 그 진실성이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그게 큰 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쪽 얘기만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재판은 판사가 양쪽 얘기를 다 듣잖아요. 무지개 오래 걸리잖아요. 어떤 경우는 막 10년도 걸려요.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재판조차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살인자도 아닌데 살인 누명을 써서 여기 결국 살인자가 돼가지고 몇십 년 후에 감옥에 나와가지고 그때 다시 재심 뭐 해가지고 무죄로 밝혀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한 일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재판도 하물며 그럴진데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서 판단해가지고 하면은 난리 나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이 자기가 모른다는 걸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실수를 않는 게 낫지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체 할 필요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죄도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모르면 물어서 배우거나 질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체 해가지고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노자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상이고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이 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 모르면서 아는 체 하거나 잘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만용을 부렸으면 그건 거의 만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위신 때문에 내가 그런 것도 몰라서 되겠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채로 임기응변으로 아는 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한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독이 망할 때 그 동독의 대변인 샤보브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근데 휴가를 가서 오기 직전에 그 내각에서 동독의 그 문호를 전부 개방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것도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고 그런 거였는데 이 사람이 그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던 거야. 그런데 기자가 물은 거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부터라고 그런 거야.
그걸 들은 사람들이 국경으로 막 몰려와가지고 국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더 오래 갈 것이 그냥 그날부터 동독이 열려버린 거야.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 때문에 동독이 더 빨리 망했다라는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 확인해 보겠다. 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하면 될 것을 내가 알기로는 하고 그냥 대답해 버린 거예요. 아는 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극언 또 확언 이걸 절대 하면 안 돼요. 소통에서 사람이 미래일을 알 수 없잖아요. 네. 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극단적인 얘기도 안 되는 게 이게 모든 것이 사물이 흑백으로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회색 지대도 있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뭐 따지기 어려운 것도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일을 누구도 한 30분 앞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걸 확정적으로 해.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대표적인 그죠. 그리고 장 지지는 사람들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물론 이제 이게 큰 과학적으로 볼 때 큰 트렌드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예측도 잘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언사나 확언이나 이런 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항시 좀 여지를 남겨두고 좀 여유 있게. 아이 당신은 말이야 뭐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아. 이제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사람에도 나쁜 면이 있고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둑놈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가족에게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 해서 도둑질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어느 한 면만 보고 이렇게 확언을 하거나 이 극단적인 언사를 자제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때 소통에서 몇 가지 중요해야 할 거,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저 친구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척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친구에게 충고를. 그러니까 이제 그 참 딜레마죠. 저게 모르면서 아는 척인데 그게 무해한 거. 그럼 뭐 아는 척도 그럴 수 있지 뭐. 그걸 몰랐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럼 너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라면 이제 조금 상대가 반감을 사지 않을 방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네. 야, 너 근데 너 그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이렇다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을 알거나 모르거나 무슨 큰 손해가 나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거 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야, 너 그거 잘못 알고 있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근데 해가 되는 걸 잘못 알고 있다. 이걸 알으면 저 사람한테 훨씬 더 유익한 거다. 그러면 그건 얘기를 해줘요. 정색을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색을 하면 되게 싫어해요. 네. 자기 무지를 드러내는 거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래서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좀 이렇게 상당히 우회적으로 뭐 식사라도 사면서 네. 그 런천 테크닉이라는데 점심이 런천이잖아요. 네. 런천 테크닉. 점심 먹으면서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얘기를 꺼내면 다들 이제 듣죠. 그렇죠. 선택. 저는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방통위원장님도 하셨고 교직에 또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어떤 교수님만의 어떤 신념이나 생각 같은 게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은 절대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신념이나 생각들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혹시 내가 믿었던 생각이 틀렸던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그랬을 때 어떻게 그걸 또 대처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야, 이게 훌륭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는 이제 조금 이제 비판적인 그런 강의를 했고 비판적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의 어떤 문제점, 네네. 정치의 문제점 이런 걸 이제 많이 지적하고 그런 거인데 뭐 흔히 요새 이제 뭐 진영 논리에 의하면 진보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었죠. 네네. 그런데 뭐 20대 때 그 진보적이 아니면 젊은 놈이 아니고 40 넘어서도 여전히 진보적이면 그거는 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아무래도 조금 원만해지죠. 예. 젊었을 때는 좀 날카롭게 네네. 물불 안 가리고 이제 지적을 하지만 이게 나이 먹으면서 연륜이 쌓이고 나쁜 말로 하면 때가 좀 끼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흑백 논리로 잘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고 그것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젊었을 때 이제 TV 같은 데 나가서 토론하고 이런 거 본 사람은 내가 무슨 막 굉장히 막 아주 세고 아주 냉혹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안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내 인상을 보고 아마 그냥 TV를 통해서만 나를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좀 냉정할 것 같다, 싸한 사람일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이 아마 좀 그런가 봐요. 이게 좀 이렇게 세상을 빛내주는데 삼겹살을 사야 되겠어.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그런데 하여튼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네. 이거 텔레비에서 봤을 때 안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아니다고 이제 부드럽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나이를 먹으니까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세게 얘기했던 것이 젊은 패기로는 옳은데 세상을 좀 더 살고 봤더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지나치게 약간 흑백적인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느끼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뭘 내가 잘못 얘기한 거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나이 들으면서 또 나이 들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생각도 좀 그렇게 할 수밖에 나이 먹으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남의 얘기 또 남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얘기 이런 것도 잘 들어야 되고 어떤 확정적인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쪽이 있을 때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야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는 채 쓸데없이 아는 채 해서 헛소리 해가지고 큰일 후환이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거죠. 네.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